오늘은요, 때 아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대구 무상급식 감사 결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그 학교 급식에 대한 합동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지난 15일에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서 좀 이제 각종 언론에서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 공동 감사를 한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적 건수가 대구시는 1,827건, 대구교육청은 224건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구시는 뭐 과소 반환된 보조금 24억 원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또 대구교육청은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또 보이고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교육단체에서는요, 무상급식 운영을 부패 카르텔로 몰아가는 대구시의 침소봉대다 이런 취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홍준표 시장이 무상급식이 이제 부패의 뭐 온상인 것처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좌파들의 극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언급도 하면서요. 근데 이제 대구시 감사에서 살펴보니까 뭐 쪼개기 수의 계약이라든지 뭐 불량식품 공급이라든지 사실 이런 심각한 뭐 제가 고등학교 때도 있어왔던 이런 심각한 뭐 비리사항 이런 것들이 적발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과도한 프레임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 소장님은? 먼저 근데 사실 뭐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아니면 그렇게 좀 과중한 비리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서 저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게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사실 부정부패에 있어서 작고 큰 걸 논하기 이전에 부정부패 자체를 없애는 데 신경 쓰는 전 방향성은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뭐 부패나 아니면 부정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은 곧이어서 그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이 부분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발표를 교육청이랑 그 시청이랑 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지기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두 기관에서 전혀 사전적으로 조율을 못하고 의견을 못 맞춘 상태로 우리 시민들에게 서로 다른 완전 상반된 결과죠. 그런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은 믿음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무엇보다 이게 급식이나 아니면 물 문제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계속해서 조금 격앙된 워딩이죠. 조금 뭐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워딩을 쓰면서 다른 기관을 비판하는 모습보다는 뭐 문제가 있다면 서로 해결하고 조율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사실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더라도 의견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토론과 아니면 논쟁이 있었겠죠. 그걸로 인해서 조금 기자회견이 연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입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습니다. 네, 대단히 사실은 생경한 모습이죠. 예.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 제가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차이 났던 거는 이제 적발 건수의 차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한 행동을 맞습니다. 여러 건으로 보느냐, 여러 번 한 사람이 어긴 위반을 여러 건으로 하느냐, 그냥 때려 합쳐서 한 건으로 보느냐 이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실체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건수를 많이 늘려야만 하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 아니었느냐, 뭔가 이게 의도적으로 수를 좀 크게 보이는 착시를 노렸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거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상급식이 대구에서 좀 가장 늦게 시행된 지역이기도 해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어 이걸 같이 보완하고자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여기 무상급식에는 뭔가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뭐 좌파 비리의 온상이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런 비리가 적발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좌파가 왜 나오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좌파 사실 경북에서 또 대구에서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이 집권한 적이 있었는지, 좌파가 여기에서 세력을 잡은 적이 있었나요? 왜 무상급식과 좌파를 연결시켜서 이 일에 매진하셨는지도 참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으로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감사였는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늦었죠. 네. 무상급식 시행이. 근데 어쨌든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는 기초나 광역 그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다 관련된 어떤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좌파들의 비리의 뭐 그 온상이라는 표현이 왜 갑자기 좌파가 나오냐 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무상급식이 시행됐던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건 어쨌든 이제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착안해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대구시가요 지적 사례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지적 사례를 별로 대구시는 최대한 좀 맞아요. 많이 잡히도록 하고 대구교육청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냥 한 건으로 처리하고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집계 방식을 달리한 것이지 이게 무슨 감사를 별도로 한 게 아니라서 합동 감사였기 때문에 네. 결과는 같은데 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대구시가 수를 좀 늘리고 싶어 했다. 네.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수를 좀 늘리고 싶어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그거에 앞서서 뭐 좌파들의 이런 이야기 언급을 하신 이유는 사실 맥락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민단체의 이런 목소리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거라고 사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 관련해서도 말이 참 많습니다. 9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뭐 교육청에서는 224건, 그냥 대구시에서는 1827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지만 이게 뭐 한 가지 혐의점에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마다 한 건씩으로 이렇게 대구시 입장에서는 집계를 했고 그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이제 묶여있는 사건들은 아예 뭉뚱그려서 한 건으로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차이가 난 것으로 알지만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봄직한 게 사실 이 우리 시민들 물론 이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아마 심층적으로 내용까지 다 보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관심이 덜하신 분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구시에서 발표한 게 기사로 그대로 났을 때는 1827건 뭐 이런 식으로 났을 때 그게 이런 어떻게 보면 관심이 조금 덜한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뭐 대구시가 의도했다면 아 이게 대구시의 무상급식의 비리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둘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서 각자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이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이 관한 지적은 저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보고요. 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까부터 말했지만 대구 시민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예. 방식이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축구로 치면 이제 빌드업이라고. 예.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상급식 이거 안 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결국에는 비리의 원상이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무상급식 없애야 한다. 이 얘기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이런 감사 결과도 수도 좀 부풀리고 뭐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좌파들의 뭐 비리 원상이다 이런 언급도 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엎어버리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민정님.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이 감사를 통해서 더 좋은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을 뭐 목표로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이 좌파 프레임을 먼저 세우시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수를 과도하게 늘리고 이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을 맞는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뒤에도 이제 계속 과장된 그런 수적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은 대구시 무상급식의 질에 문제가 있었던가요? 사실 그게 만약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이게 진행됐다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여기 무상급식은 뭐 좌파의 뭐 어떤 비리가 있는 곳일 것이다라는 이상한 근거 없는 추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거에 받는 피해는요 결국에는 학생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하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용기가 있으시다면은 한번 계속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떤지. 무상급식에 대한
만약에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까지 논의를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은 어. 앞으로 예, 계속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치적 현안으로. 네, 한번. 지금은 사실은 뭐 감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시민들은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건 사실 과거이고 이미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들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신다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상급식 사실 한 10여 년 됐죠 벌써 한참 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한참 그 뜨거운 떡밥이었는데 그렇죠.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제 그 프레임으로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상급식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뭐 무상급식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주로 나왔던 얘기가 어쨌든 이제 무슨 공산당이냐 왜 배식을 하냐 뭐 이런 얘기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가지고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체가 경쟁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그 업체 간 경쟁 없이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줘서 급식을 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열심히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근데 저의 경험 뭐 약간 흥미롭게 뭐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희 고등학교 때 제가 총학생 회장이었는데 이제 오성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도 급식 문제가 화두였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시대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급식에 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뭐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근데 그때 흉흉이 도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학교에서 입찰을 붙이죠. 자, 우리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모여라. 경쟁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싼 가격을 부르는 업체, 제일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만약에 선점을 한다 치면 그 업체에서는 이제 입찰을 받고 나서 뭐 소위 말해서 뒷돈 이런 것들을 학교에 좀 찔러준다거나 이런 소문이 흉흉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가를 확 낮춰가지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낙찰을 받아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당연히 돈이 낮으니까 굉장히 부실한 이제 급식을 제공하고 또 더 낮은 질로 해가지고 이제 좀 돈을 남겨 먹어서 그 돈으로 이제 뭐 학교 쪽으로 백으로 돈을 준다. 뭐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지금은 이제 아주 옛날 얘기가 된 것 같고 지금 무상급식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관이 주도하는 급식 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부패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이 관리 감독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뭐 홍 시장님의 그 언행이나 아니면 뭐 SNS 관련돼서 글 남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좌파나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거든요. 무상급식 문제라는 게 확실한 건 근데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거 그리고 시민단체들에서도 말하는 부분 중에 조금 찝고 싶은 부분은 뭐 아까도 이제 사회자님께서 처음에 소개를 시켜줬지만 뭐 쪼개기 수의 계약, 불량식품 공급 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각한 비리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어쨌거나 비리 사항이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비리 사항인 건 사실이고 그게 224건이 발견된 거 뭐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산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산정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도 그만큼의 건수가 발견되었다면 한 번쯤 중간에 이런 문제들은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저는 사실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뭐 경상북도도 관련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비와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조금 지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줄다리기 같은 걸 한다고 보는 거지 본질적인 목적 자체를 그거에 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이따 말할 주제가 또 보조금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같이 던지는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있어서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무상급식에 있어가지고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어떤 비리 사항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방향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게 결국 뭐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어떤 비리 사항도 결국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저는 종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좌파나 이런 식의 워딩을 쓰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그 보조금 환수 여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랑 대구교육청 얘기가 달라요.
대구시는 환수를 24억 원을 환수를 하겠다고 그러고 대구교육청 환수는 부당하다 그러고 네. 이 실체적 내용이랄까요? 뭐 때문에 환수가 된다 안 된다, 적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네. 그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환수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대구 교육청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은 급식 그 제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반 상황에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 지금 원래 시작한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이런 감사라는 걸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나 보완 사항을 좀 더 보완해서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사실 목적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대구시에서는 이거를 교육청 상대로 환수 조치를 하겠다, 뭔가 뭐 처벌이나 징벌적인 방식으로 이걸 조치를 하겠다. 과연 그것이 그러면 더 나은 무상급식을 위한 방안인가라는 데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대구시가 대구교육청에다가 이 무상급식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법 사태들이 발생했으니까 보조금이 부당하게 나간 거는 돌려달라, 지금 네.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구시 입장. 네. 근데 대구교육청은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입장차를 확인해 보면 대구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이제 24억이라는 예산에 관해서는 부정 집행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회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만 뭐 분명히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이 회계 미비 등이 있다, 이 부분에서부터 사실 좀 태도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는 하는 게, 어쨌거나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으면 이 대구시 입장에서도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잖아요. 보조금을 주고 그걸 집행하는 기관은 교육청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청과 교육청이 독립돼가지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집행이 됐는데, 그럼 뭐 깜깜이로 그냥 냅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대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해석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대구시에서 정말 이 부정집행된 게 확인이 됐고 그거 역시 법리적으로도 부정집행으로 읽힌다면 관용을 베풀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변호사님이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이게 부정집행된 거라고 확인이 됐을 때 교육청에서 다이렉트로 뺏기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일단 뭐 환수를 한 다음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예, 뭐 어차피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24억을 환수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 돼가지고 무상급식에서의 질적으로 바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거나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 입장에선 시민들의 그 돈을 다른 곳에서 집행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의식이 저간에 깔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조금 환수가 그 이제 일각에서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게 정말 그 심각한 뭐 쪼개기 수의 계약 이런 게 문제되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쪼개기 수의 계약이라는 게, 수의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계약은 이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로 입찰을 붙여서 경쟁을 해 가지고 다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이제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상대방을 선택을 하게 만들면은 비리가 이제 싹 튼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 나한테 뒷돈 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계약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든 걸 입찰을 붙이게 되면 너무 행정적인 절차 지연이 되고 힘드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면은 입찰을 붙이는 거고, 아주 뭐 소소한 이런 것들은 뭐 수의 계약으로 해도 괜찮다, 뭐 비리 있어봐야 뭐 단위가 작겠지, 뭐 이런 고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쪼개기 수의 계약이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규모를 줄여가지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원래 큰 덩치의 계약인데 입찰을 붙여야 되는 건데 이걸 쪼개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덩어리로 이제 줄이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억지로 수의 계약을 한다는 건 비리를 뭔가 저지르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공공기관과 거래 상대방끼리 뭔가 모종의 어떤 그런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안 보인다, 뭐 이런 지적이잖아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의 지적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안 보인다는 건데,
그래서 혹시 이 환수 조치라는 게 정말 어떤 비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대구시와 교육청 사이 어떤 뭐 알력 다툼 내지는 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환수 조치에 대해서 위원장님 덧붙이실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전 특별히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아직 없고요. 예. 근데 뭐 그 처음에는 시작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지금 기존의 무상급식 지난번에 할 때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진보 교육감의 어떤 입김 때문에 제대로 뭐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진보 교육감이 아니신 분과 함께 이게 엄정하게 잘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 교육청 상대로 이런 식으로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태도는 저는 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좀 혹시 싸웠나 이런 생각도 제가 예, 뭐 워낙 우리 홍 시장님 또 아주 강경하실 땐 또 강경하시기 때문에 뭐 같은 당이든 아니든 뭔가 좀 힘겨루기를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또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서 분명히 저희가 뭐 그 보고서나 이걸 세밀하게 지금 볼 기회는 없겠지만 대구시도 어쨌거나 하나의 집행기관이고 행정기관인데 이 행정기관 자체에서 부정집행이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쨌거나 우리의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돌려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뭐 다른 이유, 심각하지 않다거나 뭐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건 좀 부적절하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건 아마 뭐 계속 이제 싸움이 가면 이거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을 문제 같아요. 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꼭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대구시가 앞으로 이제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을 식품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이제 식품비라는 게 이제 어쨌든 급식의 재료, 네. 예, 식품을 사는 그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나간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급식의 질 향상과는 관련 없는 다른 곳에 보조금이 쓰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시가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저는 당연히 식품비에만 쓰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뭐 하여튼 좀 놀라웠어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게? 뭐 당연히 사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사실 운영비라는 게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부정 또는 부패한 부분들은 이 운영비 측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구시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독립적인 두 개의 행정기관 사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은 여기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최소한의 안전조치 정도로 이제 대구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라면 지금 사실 이게 뭐 무상급식 관련돼서 보조금 관련된 게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하더라고요. 관련돼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줄인다기보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식품비로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뭐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저는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뭐 아마 그 운영비 중에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을 텐데 그냥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사기업이든 뭐 어디든 그 인건비가 항상 그 비자금 챙기는 통로거든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딱 등록시켜 놓고 이제 임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고 이 사람은 다시 돌려주고 그래서 이제 눈먼 돈이 생기는 거죠. 이런 통로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죠. 사실 인건비 부분은 그렇긴 한데 또 요 보조금을 식품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이렇게 발표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급식을 제공할 때 물론 좋은 식자재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음식을 만드는 분들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식품비만 주겠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해 먹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내부적으로 그 보조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비리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극단적으로 식품비만 제공한다고 해서 거기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품은 단가가 뭐 거의 뭐 비슷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어떤 비리가 침투할 어떤 구멍이 적은데 이제 운영비는 뭔가 우리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제 뭐 극단적인 뭐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보조금 이러면 누가 헤쳐먹는구나 네. 이 생각부터 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이게 워낙 이제 어떤 영역의 보조금이든 뭐 어린이집도 그렇고 어디든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떤 명목이든 간에 보조금이 공평타당하게 집행되고 적법하게 집행된다는 거는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책임 또 교육청의 책임 당연히 있을 것인데 어쨌든 지적해 주신 것대로 감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그리고 이게 합동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결론 없이 각자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아한 부분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또 흘러갈지 기초가 주목되고요. 일단 첫 번째 낙동강 회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